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한 분야의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성공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마스터에게도 성공은 몇 년마다 단계를 거쳐 찾아온다. 승리를 설계하는 사람도 패배를 설계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훌륭한 선수는 언제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선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빅터 니더호퍼의 투기교실입니다. 지은이는 빅터 니더호퍼, 출판사는 액티브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 저자가 다방면에 아는 것이 많아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다 보면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독을 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뒤에 숨어있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터 니더호퍼의 통찰과 지혜는 책 사이사이에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따로 뽑아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그냥 틀어두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니더호퍼의 통찰과 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스쿼시를 할 때 훈련 시간이면 매일 한 가지 스트로크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다른 선수들은 대개 시합을 했다. 나는 먼저 정교한 포핸드 샷들을 하나하나 전부 쳤다. 그 다음 똑같은 샷을 백핸드로 연습했다. 그런 다음 똑같은 샷을 반복하되 뒷벽에 대고 쳤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을 상대로 시합했다. 그리고 훈련 일지를 꾸준히 기록했다. 이때 한 훈련이 투기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록하다 보면은 어떤 기술들이 승리를 안겨주었는지 배울 수 있었다. 투기를 비롯해 각종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기량을 쌓는 훈련보다는 분노를 조절하는 자제력 훈련이 더 중요하긴 하다.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동작이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이들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며 비오듯 땀을 흘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비단처럼 매끄럽고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다닌다. 동작은 간결하게 하고 자질구레한 동작은 싹 없애고 기본에 집중한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공을 보내고 싶은 곳에 라켓을 옮겨야 한다. 톰 위즈웰이 남긴 보석. 톰 위즈웰은 25년 동안 세계 체커보드 챔피언을 지키다가 은퇴를 했다. 나는 위즈웰에게 체커 과외를 받았었는데 그가 남긴 보석 같은 명언이 있다. 누구나 지는 날이 있으면 비기는 날도 있고 이기는 날도 있다. 시작은 설계 단계이다. 대국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모든 단계가 머릿속에 구상돼 있어야 한다. 포석 단계를 연구했다면 안전망을 치고 대국에 임하는 셈이다. 이긴 대국보다 졌을 때 기보를 남겨야 한다. 왜 졌는지를 철저히 분석하라. 많이 대국을 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많이 공부하기. 이것이 배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새 기둥이다. 거장들이 패배에서 벗어나거나 가망이 없는 경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 신통력이라도 있는 인생을 사는 듯하다. 그러나 신통력을 부리는 인생 뒤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과 공부가 있다. 오늘 대국을 위해 어제 공부했어야 한다. 소화할 수 있는 분량보다 넘치게 기보를 외우려고 하지 말라. 적게 알더라도 알차게 이해하는 편이 낫다. 이기는 게 쉽다면 너도 나도 챔피언이 되었을 것이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패배를 인정할 준비를 하라. 천천히 움직일수록 빨리 도착한다. 어떤 승자도 운에 의존하지 않는다. 기술, 체계적 지식, 공부가 승리로 이끄는 단어들이다. 대국이 끝난 후 선수들이 모여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 흥미진진하다. 복귀 시간이 실제 대국 시간보다 10배 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만약 투기 거래자들이 거래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지나간 거래를 분석하는 데 쓴다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승리하는 법을 찾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패배를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미래의 적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라. 경험은 훌륭한 스승이다. 멋지게 이긴 경기를 오랫동안 연구하라. 그런 다음 장렬하게 패배한 대국을 2배 더 오래 연구하라. 패배한 대국을 통해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마스터에게도 성공은 몇 년마다 단계를 거쳐 찾아온다. 승리를 설계하는 사람도 패배를 설계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훌륭한 선수는 자신은 언제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는 선수는 어떤 환경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승리하려면 대국을 분석해야 하고 선수를 분석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분석해야 한다. 단시간에 고수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대국을 수없이 치러야 하고 배우면서 전진해야 한다. 가끔 참을성 있는 선수가 이기기도 하는데 참을성이라는 미덕 하나만 가지고 이기기도 한다. 인내심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돈을 다 날리게 된다. 어중이 떠중이 개미 투기꾼은 도박판에서 탈탈 털리고 언젠가는 빈손으로 퇴출된다. 투기 거래자는 파산을 피하면서 원하는 수익을 거두어야 한다. 거래마다 조금씩 우위를 점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투기꾼에게 적용이 되는 기본 법칙이다. 이 경향에 유의하지 않으면 장담컨대 누구나 파산한다. 반대로 거래 건수를 적게 유지하고 하우스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포커판과 투기판에서 지켜야 할 철칙, 위험을 인식하라. 포커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름꾼이라도 낭패를 보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투기에서도 노름꾼의 파멸을 염두에 두라. 단 한 번의 매매로 상황이 심각하게 틀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일이 꼬일 때 수습할 돈과 여윳돈이 넉넉해야 한다. 수익 변동성을 높이기 전에 가격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부터 확실히 확보하라. 포커.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 수준을 낮게 유지하라. 유리한 정도가 증가하면 위험 수준을 높여라. 이렇게 하면 기대 수익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상대가 내 속셈을 알기가 어렵다. 투기. 시장은 언제든 열린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잽싸게 뛰어들어라. 이렇게 해도 노름꾼의 파멸이라는 그물에 걸릴 수 있다. 위대한 노름꾼과 꾸준하고 착실한 노름꾼의 차별점은 고위험을 다루는 기술에 있다. 꾸준한 노름꾼은 화려한 한방은 없지만 그만큼 파산하는 일도 드물다. 경마장 노름꾼은 엄청나게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런 불리한 여건이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 평범한 경마팬이 큰 돈을 날리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잠깐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결국 노름꾼이 가져가는 몫은 야금야금 줄어든다. 우승말을 마치지 않는 한 노름꾼이 돈을 딸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한 줌밖에 안 되지만 돈을 벌어가는 꾼들이 있다. 이들의 첫 번째 규칙은 언제나 대중과 반대로 베팅한다는 것이다. 경마 투기꾼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렵다. 하락세가 심각한 수준이면 머릿속에서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금, 치과 교정비를 계산하다가 저점에 매도한다. 경마장 노름꾼 역시 대개 정확히 최악의 순간에 겁을 집어먹는다. 위험에 직면하면 인간은 대체로 논리가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프로는 돈을 날릴까봐 벌벌 떨지 않는다. 프로에게 통장 잔고는 자신이 제대로 베팅했는지 정확한 전략을 썼는지 기록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길게 보면 성공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에 짓눌리지도 않는다. 전문가는 상황이 어떻든 객관적인 시각에서 선택한다. 아마추어는 탐욕이나
두려움에 휘둘려서 판돈 규모를 이리저리 바꾼다. 항상 판돈은 일정하게, 익절과 손절도 일정하게 해야 한다. 트레이더에게 변덕은 치명적이다. 거래 금액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는 온갖 경주에 다 베팅하지 않는다. 예측하기 힘든 판은 패스한다. 투기를 계속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항상 명심하라. 투기꾼의 숨통을 끊는 건 손실이 아니라 변덕이다. 돼지는 탐욕을 부리다 도살된다. 추세와 싸우지 말라. 손실은 짧게 끊어내고 항상 시장과 발맞춰 매매하라. 투기와 낚시법은 상당히 유사하다. 낚시를 잘하려면 날씨와 조류, 무엇보다 어류의 생태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어떤 물고기가 어떤 환경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는지를 알아야 좋은 목에서 적절한 시간에 낚시 바늘을 던질 것이다. 만약 물고기가 잘 안 잡힌다면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 미끼를 바꾸든지 아니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우든지 말이다. 결국 성공한 투기꾼은 금융 생태계를 이해하고 진화해서 생존한 이들이다. 나는 기다리다가 상황이 정말 암담하다 싶으면 그제야 매수한다. 시장에서 봉이 되기는 싫기 때문이다. 거리에 피가 흥건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장에서 우레 같은 굉음이 나면서 전기가 칙칙 빠지고 뒤이어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잡지 기사들이 끝장이라고 선언하면은 이 시점이 내가 판단하기에 진입하기 딱 좋은 시점이다. 1995년 중반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하면서 일본 시장은 휘청거렸다. 한때 1만 5천에서 놀던 니케이 지수였지만 어떤 잡지는 커버 스토리에서 적정 가치를 8,000선으로 전망하면서 악담했다. 나는 각자 도생해야 할 상황이라고 직감하며 뛰어들었다. 공황장이 되면 증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는데 이런 줄도산 사태는 왕왕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다. 매수할 때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지경처럼 시장이 아예 철저히 붕괴되는 편이 편하다. 월가를 배회하는 바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나게 매매를 하려 든다. 그러나 날마다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길 리도 없고 매번 현명하게 매매할 만큼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 달 만에 천하를 제패할 것이다. 그러나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다. 실수한 자신을 용서하는 길은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 다음에 수익을 얻는 길뿐이다. 투기는 자연 법칙에 거스르는 사업 같다. 평범한 투자 거래자라도 자신의 타고난 본성에 맞서 전투진용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점에 무너지기 쉬운데 투기 거래에 성공하려면 이는 치명적 요소다. 나는 소시적에 브루클린 다저스 에이스였던 투스 위트로 와이엇을 보고 배웠다. 와이엇에게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3가지 법칙이 있었다. 1.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마라. 계속 승자가 되려면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어떤 타자를 상대하든 마치 처음 상대하는 것처럼 공을 던져라. 그러면 신중하게 투구하게 된다. 2번째 법칙. 어떤 타자를 상대하든 장타는 맞지 않겠다는 각오로 투구하라.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찌를 수 있고 타자의 약점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3번째 법칙. 타자의 타율이 아무리 낮더라도 전력 투구하지 않고 설렁설렁 여유를 부리면 안 된다. 방심하는 순간 타자는 쳐낸다. 공항에서 돈을 버는 검증된 방법. 한쪽 발을 무덤에 걸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월가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 마음먹은 대로 돈을 벌 수 있다. 이 나이가 된 월가 노장들은 대개 안락한 집에서 오래 휴식기를 갖다가 공황이 찾아오면 그제야 지팡이를 짚고 슬슬 나선다. 공황이 덮치면 지팡이를 짚은 영감들이 월가 증권사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따금 공황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찾아올 때도 있다. 아무튼 노장들은 언제나 은행 잔고를 다 털어서
괜찮은 주식을 사는데 바로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 모아둔 돈이다. 공황이 맹위를 떨치는 사이 이처럼 주식 현금 매수가 이루어진다. 주식을 충분히 매수해 쓸어 담는 정도가 되면 공황은 서서히 힘이 빠진다. 공황이 힘이 다 빠지면 규칙성을 보이는 주기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반복된다. 이렇게 다시 나타날 사건을 예상하며 그동안 현명하게도 유유자적 손 놓고 있던 늙은이들은 재빨리 차익을 실현하고 장기 투자용으로 상승세에 있는 부동산을 더 구입한 후에 은행의 수익이나 여분의 수익을 예치한다. 그러고는 일선에서 물러나 근사한 집과 행복한 가족의 품에 안겨서 또 다음 주기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린다.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호세 라울 카파블랑카는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단 한 판도 지기 싫다는 오기가 생길 때가 있었다. 그러면 진다. 지고 나면 꿈나라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적절한 시기에 참패하는 것만큼 유익한 일은 없으며 나는 승리한 대국보다는 패배한 대국에서 더 많이 배웠다. 나는 조지 소로스 밑에서 10년 동안 트레이더로 일했는데 소로스는 수익을 본 거래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소로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투자하는 족족 손실만 본다고 생각될 정도다. 내가 큰 돈을 벌게 해주면 소로스는 이렇게 충고했다. 그만 으스대게. 내일 거래를 잘해야 자네한테도 좋을 걸세. 그러니 내일 거래나 신경 쓰게. 자네는 어쩌자고 항상 추세와 싸우나? 왜 사서 고생하지? 학대당하면 짜릿한가? 본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투기꾼이 가진 습성 중 가장 대가가 큰 습성에 속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장 흔한 습성이기도 하다. 특히 돈을 왕창 날린 후에는 본전 생각이 간절해 다른 건 돌아볼 겨를이 없다. 가격이 대폭 불리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다. 일단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가격은 유리한 방향으로 더 멀리 움직인다. 소의 본성을 보면 인간이 무리지어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무리를 짓는 습성은 투기 시장에서도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대중 한가운데 있으면 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중간을 선택하면 무리 속에 있다는 편안함, 함께 있다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손해보는 쪽이 될 확률은 한층 높아진다. 기회가 왔을 땐 겁내지 말고 그냥 쳐라. 새 가슴으로는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미인을 얻지도 못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달릴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 이게 가장 단순한 비결이다. 로바골라, 어느 아프리카 야만인의 이야기. 아프리카 야만인들이 원숭이와 코끼리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숭이들이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때도 원숭이 무리가 왔음을 미리 알 수 있었다. 무리가 큰 소리로 떠들어대면 그 소리가 경고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 거리면은 원숭이가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소리가 들리면 남자와 소년 10여 명이 독을 바른 창으로 무장을 한 채 나무에 앉아 기다렸다. 우두머리 원숭이를 죽이려는 참인데 녀석은 무리를 이끄는 어머니 원숭이 뒤에 바짝 따라 걸어가므로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원숭이는 우두머리만 죽이면 나머지는 몸을 돌려 우르르 내뺀다. 코끼리는 녀석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겁낼 게 별로 없었다. 녀석들은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이동했는데 방어하기가 쉬웠다. 마을 사람들은 구덩이를 파고 대나무와 관목으로 덮어서 녀석들을 잡은 다음 죽여서 상아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이따금 코끼리들이 난동을 부렸는데 그럴 때면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정신없이 마구 난동을 피울 때면 몇 마리가 함정에 빠져도 잠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길에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짓밟고 뿌리 뽑고 파괴했다. 한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난동을 벌이면 하루가 됐건 일주일이 됐건 한 달 후가 됐건 녀석들은 반드시 같은 길로 또 돌아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상아를 얻으려면 어디에 함정을 파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로바골라가 관찰한 바와 같이 미쳐 날뛰는 코끼리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녀석들이 언젠가는 같은 경로로 또다시 온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 원주민은 참을성이 있다. 원주민은 녀석들이 다시 올 길을 알고 그곳에
덫을 놓는다. 로바골라 매매법. 움직일 때를 기다리라. 원숭이들이 깍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잠시 거래를 멈춘다. 코끼리들이 기세등등 짓밟는 소리가 들리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애쓴다. 어떤 힘도 코끼리의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 녀석들이 미쳐 날뛸 때, 그리고 후폭풍이 몰아칠 때는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게 먼저다. 코끼리들이 지나간 후에 흔들리던 대지가 잠잠해지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걷히면 조심스럽게 높은 데서 내려와 기회가 있는지 주위를 둘러본다. 남은 것 중에 건질 만한 게 꽤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소중한 지혜를 배웠다. 빅터 니도우프의 지혜와 통찰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요약해서 영상을 정리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빅터 니도우퍼는 박학다식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안에는 빅터 니도우퍼의 지혜와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주식에 적용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